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토록 강하게 끌리는 걸까? 하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자석처럼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듯한 감각 말입니다. 그 이유가 단지 당신의 외모나 말투, 겉으로 보이는 매력 때문만일까요? 어쩌면 훨씬 더 깊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카를 융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단 두 가지의 본질적인 요인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융이 밝혀낸 사랑의 메커니즘, 즉 투사라는 마음의 작용과 아니무스라고 불리는 내면의 이성 이미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당신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상대의 마음속에서 상징하는 것에 이토록 강하게 끌리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연애 감정 이면에 숨겨진 무의식의 힘, 그리고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 그것은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인간 마음의 설계도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밀의 도서관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장과 정신세계에 관한 깊은 통찰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마치 마법 같은 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아무리 갑작스러워 보이는 만남에도 무의식이 엮어내는 깊고 질서 있는 논리가 존재합니다. 운명처럼 찌릿하고 오는 감각 역시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친 마음의 성장, 소화되지 못한 채 쌓인 감정,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망이 만들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발현인 것입니다.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모든 관계의 이면에는 우리를 특정한 사람에게로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멀어지게 하는 마음의 조용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융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투사, 즉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숨겨진 이미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나, 과거의 나,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동경하고 있는 자신의 파편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종종 의식의 빛에서 멀어져 마음의 그림자 속에 묻히고 맙니다. 하지만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이 내면의 파편과 공명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끌림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상대방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 마음 깊은 곳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늘 신중하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대담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자기다운 모습을 숨기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마음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동경,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명입니다. 상대방은 그 사람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 오랜 자기 억제로 인해 묻혀있던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리는 마음은 진짜지만 그 원동력은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에 반응하는 무의식의 힘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당신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는 특정한 자질, 감정의 색채, 영혼의 울림을 당신이 체현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상대가 아직 키워내지 못한 자아의 일부를 상징하는 잃어버린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끌리는 이유 첫 번째, 당신은 상대방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반대의 성향에서 오는 매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존재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선명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에게, 내향적인 사람이 사교적인 사람에게, 계획적인 사람이 자유분방한 사람에게 끌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당신 안에서 빛나 보인다고 느끼는 그것이 사실은 자기 안에서도 키울 수 있는 씨앗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동경은 쉽게 의존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결핍감 때문에 당신에게 집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핍감이 채워지거나 당신의 인간적인 면모가 상대방의 이상형을 배신하는 순간 매력은 급속도로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함정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무너지기 쉬운 유대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날 때 그 위에 세워진 사랑 또한 붕괴를 향해 갑니다. 융의 통찰은 투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으로 이 심층 심리를 풀어냈습니다. 이것들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이성의 원형적인 이미지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남성은 마음속에 여성성의 무의식적 이미지, 즉 아니마를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은 마음속에
남성성의 무의식적 이미지, 즉 아니무스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사회적인 역할 의식이 아닙니다. 유년기의 부모-자식 관계를 비롯한 원체험이나 문화, 신화, 그리고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물려받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보편적인 상징에 의해 형성된 내면의 영혼의 초상인 것입니다. 세월을 거치며 이 원형들은 강한 감정을 띤 마음의 청사진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품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청사진에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끌리는 힘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깊은 그리움과 친숙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운명적인 재회, 영혼 차원에서의 알아차림, 혹은 태고의 기억이 깨어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운명의 붉은 실이 아닙니다. 우주가 정해준 소울메이트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의 내면 설계도를 눈앞의 인물 속에서 발견했다는 현상일 뿐입니다. 끌리는 이유, 두 번째, 당신은 상대방이 영혼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품어온 이상의 초상을 일깨우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수년 동안 품어온 무의식의 이미지와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당신은 강렬한 감정을 뒤흔드는 내면의 패턴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는 순식간에 그리고 이치를 뛰어넘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라는 개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상대방의 내면 세계에 있어 상징이 된 무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투사된 내면의 이미지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이며 신성한 이념이자 심리적인 구성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쓰여있던 각본을 비추는 스크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 단점, 모순, 인간다운 면모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환상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한때 신성하게 느껴졌던 것이 불쾌한 것으로 변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복잡하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대립이 생겨나고 실망이 찾아오며 환상은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합니다. 수많은 열정적인 관계가 아름다운 시작에서 혼돈의 끝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상호 이해가 아니라 원형적인 투사, 즉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를 연기하려는 무의식의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영원히 원형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투사가 종종 고통과 혼란을 일으킨다고 해도 융은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파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변혁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울이 되며 그 거울에 비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마주해야 할 내면의 과제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숨겨진 가능성을 비춰주고 다른 사람은 가장 깊은 두려움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창조성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동일한 심리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로 향하는 영혼의 성장 과정, 즉 개성화라는 과정을 가속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빛을 보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마법은 당신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일깨우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자 전환점이며 영혼을 향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끌리는 사람들, 특히 당신을 뿌리째 뒤흔들고 변화시키며 때로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의미를 전달하고 당신의 내면적 진화를 촉진하는 촉매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안에 잠든 힘을 일깨우기 위해, 어떤 사람은 당신이 배우기를 회피해 온 교훈을 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왜곡되어 있을지 선명할지는 당신의 마음의 준비에 달려있지만 말입니다. 이것들은 실수가 아닙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경험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관계도, 특히 그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융은 이러한 만남을 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 즉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 강렬한 감정을 일으킬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상대방의 무의식이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남 그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사람들은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상대방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갈구하는 무언가를 비춰주고 있거나
상대가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당신이라는 개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진화하려고 애쓰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비춰주는 사람, 내면의 이상형과 닮은 사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다음 성장의 장으로 가는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패턴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며 똑같은 환상을 계속해서 쫓게 됩니다. 스스로 연애 운이 없다고 단정 지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교훈을 반복해서 전하려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해답은 알아차림에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투사, 내면의 이성 이미지,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했을 때 당신은 자신을 완성해줄 누군가를 밖에서 찾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전체성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모합니다. 더 이상 환상이나 두려움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땅에 단단히 발을 디딘 자유로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사랑이란 완벽한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아직 보지 못한 빛을 일깨우는 기적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타인과 사랑에 빠질 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새로운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융의 시선을 통해 사랑을 이해하면 그것은 결코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자기 발견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강하게 끌리거나 당신이 누군가에게 깊은 끌림을 느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자신의 사랑과 인간관계의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인간관계, 내면 세계의 탐구에 관한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전해드리는 비밀의 도서관 채널 구독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